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7개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코로나19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126만 7,534대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2009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그나마 좀 신차 효과, 개별 서비스의 인하 효과 등으로 내수 판매가 견고했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내수 판매가 올해는 80만 대로 4년 만에 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해외 시장이 조금 거의 마비되며 이제 수출이 급감했죠. 근데 특히나 현대 기아차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재고 부족으로 한 달에 절반 정도 공장을 돌리지 못했는데, 특히나 업체별로는 한국 GM과 쌍용차의 생산량 감소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GM은 15만 9,426대로 2004년 14만 대 8,250대 이후 16년 만에 최소라고 하고요. 또 작년 동기비해서는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트레일블레이저 부품 재고 부족으로 또 생산 차질이 겪었다 하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2.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영난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 중인 사용자는 국내 해외 판매가 모두 감소를 했고요. 르노 삼성도 작년 동기 대비 20%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감소를 했고요. 기아자동차도 또 생산 줄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한 20% 평균 20% 정도 감소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전북 지역에 바로 친환경 전기차 집적 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군산 강소연구 개발 특구 지정 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요, 정부가 이날 오후 27일을요, 군산과 함께 서울 홍릉, 그 다음에 울산 울주, 천안 아산, 전남 나주, 경북 구미 등을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는요, 한 개의 기술 핵심 기관과 2km 이내 배후 공간을 묶어 연간 사업을 육성을 꾀하는 위한 것인데요. 군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는요,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군산대학교가 핵심 기관을 참여하고, 배후 단지는요,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한 1.8km 제곱 내 면적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융합기술원,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등 6개 연구기관도 참여해 사업화 기술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국비 60억 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요.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을 두 축으로 한 산업기지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입주 기업은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 부담금 감면, 기술 사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고요. 또 특구에는 전기차 유망 기술 발굴 및 이전, 맞춤형 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역 혁신기관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체계 등 4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는요, 2025년까지 생산 유발 1,68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540억 원, 고용 창출 858명 등의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국토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요, 이 서클 IMOD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도입해 성과가 좋은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형 택시 사업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서클과 그 다음에 IMOD 서비스 그 다음에 주차 공유 사업 등을 우수 사례를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서비스 업체에 직접 설명하는 생활교통 우수 사례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요금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2019년 국토부 지원 50개 시 214만 명 이용 기준으로 통행요금, 이동시간 절감 등 직접 효과 약 170억 원, 외출 횟수 평균 1.1회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소비 지출 증가 등 간접 효과 55억 원으로 연간 총 225억 원의 편익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집행한 사업비가요 137억 원으로 1.6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에서는 이해관계 조정기구 운영, 투명한 정산 시스템 확보, 최적 경로 선정을 위한 민간기업 바로 SKT 팀의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해 파주시, 세종시, 신안군 우수 사례를 소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의 셔클과 IMOD는요 현대자동차에서 서울 은평구와 인천 영종도 신증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서클 서비스는요 앱 호출 기반 합승 서비스 제공 대형 승합 택시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3개월 동안 이제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실증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운행 마지막 주인 12주차에는 2,442건의 호출 건수를 기록하는 등 주민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OD 서비스는요 기존의 버스 정류장을 출 도착지로 하는 수요 기반 자율경로 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2019년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2달 동안 영종도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실증 사업에서 영종도 인구의 10.5%인 9,174명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금천구에서 인근 주민 전용 노상 주차장 등을 일반 주민과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의 일부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개방 주차장 활용하는 개방 주차장 지정 제도 사례를요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거주지 우선 주차장에는 사물 인터넷 센서 설치로 실시간 주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요 이번 설명회 시장으로 교통 분야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정리하고요. 필요하면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광주광역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요 지난 28일 광주시청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M 특장, 화인 특장, 그 다음에 IMR, 그 조인트리 등 5기관과 무인 저속 특장자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운전자 없이요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 저속 특장자 사업은요 평동 산단을 중심으로 광주 7개 구역에 18개 사업자가 참여해 무인 공공정보 데이터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에지형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M 특장은요 무인 노면 청소차, 화인 특장은 산단용 무인 생활 폐기물 수거차, IMR은 수거용 무인 생활 폐기차 수거차, 그다음에 조인트리는 미세먼지, 포토홀 등 수집차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
본부에는요, 무인 특정자 실증을 위한 수집된 정보를 취합, 가공하는 설비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배민, 국내 최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요. 배달 중개업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앞세워 배달로 사업을 영역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배달 거리, 물량 제한, 안전 문제 등 기존의 이륜 오토바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초소형 전기차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업계에 따르면요, 이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 바로 우한 형제들의 자회사 우한 청년이 들이 초소형 전기차 100대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도입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비마트라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비마트가 주문량 증가 및 배달 기사 부족으로 촉발된 배달 지연 문제를 초소형 전기차로 대체하는 데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한 청년들은요, 현재 전국의 26곳에 배달 전용 비마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달 유통업계에서 소규모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요, 100대 이상의 대규모 도입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창모타스,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 그 다음 마스터 자동차 등 보수의 초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 한두 개 업체의 차량을 선정해 올해 안에 100대의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은요, 캐피탈 업체를 활용해 리스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마트 전국 지점 확대에 맞춰서 200대 규모의 2차 추가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도입된 차량은요,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환경부 환경인증, 정부 보조금 자격까지 갖춰 구매 시 1,000만원, 약 950만원 정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구매가는 한 800만원 선이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배터리가 10에서 한 13kW급 배터리를 장착, 한번 충전에 따른 주행거리가 한 70에서 100km 수준인데요. 이륜차에 비해 화물 적재 공간이 또 넓고 매연과 소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현재 이 우한 청년들이 이 초소형 전기차 전담 배달 직원도 현재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요, 이제 조금 고층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외곽 지역 등 오토바이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면서도, 초소형 전기차의 도입 시기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초소형 전기차 관련 업계 관계자는요, 최근에 사업 본부의 갑작스러운 초소형 전기차 구매 중단으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배달의 민족의 초소형 전기차 대량 도입에 관련 업계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요거는 정말 특 리뷰라고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요, 코오롱과 함께 서비스망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의 43%를 점유하면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바로 테슬라가요, 이달부터 코오롱 그룹과 손잡고 부족한 서비스망 확충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코오롱은요, 그룹은요, 지난 30년 동안 수입차 사업을 해온 코오롱의 전문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 테슬라 고객 편의를 향상시켰다는 전략인데요.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상반기 국내 승용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당연히 1위고요. 그러나 서비스망 턱없이 부족해 사고로 인한 수리로 서비스 센터 입고 시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고객 불만이 지속되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바디샵 계약을 지난 29일 날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6일부터 서대구점, 청주점 두 곳에서 테슬라 차량 정비와 수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두 양측은요 현재 서비스 지점 확대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는요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 코오롱 오토케어 서비스가 운영하는 수입차 정비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 성남, 인천, 부산, 경남, 창원 등 전국 7개 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닛산이 철수를 했죠. 철수가 결정됐는데 이 닛산의 서비스 일부도 현재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이제 현재 테슬라는 중정비 직영 서비스 센터 경정비는 협력적 형태의 공인 바디샵으로 지정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판매량 대비 서비스 센터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고 수리 시 필수인 판금과 도장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고객 불만이 컸습니다. 이보다 앞서 테슬라 코리아고요. 사실 지난해 올 5월에 공인 바디샵 계약을 체결한 함불 모터스 계열사인 함불 M&S도 밀려내는 테슬라 고객 대응에 현재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불 모터스는요 사실 푸조, 시트로엔, DS를 국내에 수입 및 판매를 하는 중견 수입차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이 부족한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확대를 한다는 점이니까요. 그나마 조금 오너분들께서는 그나마 조금 테슬라 오너분들은 조금나 이나마 나을 듯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사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실 운영으로 지적이 받아왔죠. 근데 이 단속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 법에는요 급속 충전기로 주로 한정짓던 단속 범위를 완속 충전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르면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대한 변화 계획이 간략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급속 충전기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기에도 위반 사례가 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을 완속 충전기 위반 시 과태료 우선 부과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등의 시설은 해당 법의 단속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법이 주무 부서가 사실 사법통상자원부는요, 지난해 10월 디넷 코리아를 통해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전기차 오너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해 나갔다고 뜻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현행 법의 단속 대상이 100면 이상의 주차면이 설치된 지역의 충전기로 한정되는 등 법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지난 2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내년 2월까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친환경 차 충전 시설 내 일반 주차 단속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일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 차 충전 구역 내 금지 행위와 위반 사례를 과태료로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게 하는 법인데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무단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전기차가 충전이 끝나도
장기간 충전 연결을 해치지 않을 경우 등이 해당 법 위반 사례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훼손하거나 이럴 때는 20만 원. 그 다음에 또 훼손할 때 20만 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조금까지 이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지금 중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 마스크 착용, 실내, 실외 모두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